근데 기초선거에 무공천을 하게 되면 이제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출마자들이. 탈당했다가 이제 어제 뭐 김한길 대표가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뼈를 깎는 심정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선거 치르고 다시 또 복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민주당의 승리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기초는 우리가 무공천을 했으니까. 네.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현재보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40대 36 중앙일보 여론조사이고요. 또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43대 40인가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이 엎어진 결과가 나오면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공약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네. 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좋다. 우리 지방자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기초는 무공천으로 하되 이제 광역과 기초를 좀 합한다든지 행정구역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결국 국민의 여론을 갖다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기초공천이 뭐랄까 새정치의 무슨 상징처럼 돼 있어요. 지금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이것만 하면 마치 새정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저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죠. 민주당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그러니까 무공천을 받아줬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통합을 받아준 거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기초공천 무공천을 명분으로 사실은 이제 통합을 동의를 한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창당 과정이. 자, 내일 모레 있을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구두로 약속할 수는 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네. 한 구두로 약속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구두 약속은 정말 기득권 포기로 안 비춰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국민한테도 거.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들은 정치를 언사로서 이해하지 않아요.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혹은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약속을 실천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단추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약속을 갖다가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자, 새누리당은 끝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새누리당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잡음 엄청 많았죠. 돈공천 얘기 엄청 많았죠.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하는 얘기 아주 파다하게 퍼진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근데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새누리당에서 축출도 당하고 사법 처리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끝내 공천을 고집하다가 기초단체장 공천 갖고 누가 2억, 3억 받았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에요. 본인이 공약을 안 지켜서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일파만파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건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네. 두려움을 갖다 감내할 수가 있느냐. 지금 새누리당이 만에 하나 230군데 공천했는데 누가 2억을 받았다 하는 사건, 누가 구치백을 받았다 과거처럼 그런 사건이 터졌다. 이런 사건을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공격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감내하겠다면 네. 그것을 감내하겠다면 감내하라 이거예요. 네, 다음 두 그럴 번째는- 개연성을 감내하려면 감내해봐라. 그렇죠. 그런 것을 예상할 수 갖다가 없지만. 정말 자기들이 네. 그것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면 방어해봐라. 그러나 분명히 터질 것이다. 터졌을 때 그런 각오를 해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과연 누가 국민이 믿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수백 가지 공약을 또 내걸 텐데 특히 지방 공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초 지방선거니까 지난번 대선 때 지방 공약 100개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80개를 지금 안 지키기로 했어요. 20개만 예산이 반영됐어요. 동네 현수막 붙은 것까지 얘기할까요? 수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수천 개 중에 지키겠다는 게 2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번에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않는 세력이다. 거짓말이야. 거짓- 거짓 노래 아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옛날 김추자의 유명한 그 유신시대 때 나온 노래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유신 선포했잖아요. 옛날엔 전파상에서 그 라디오 뉴스, TV 뉴스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TV 라디오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뉴스 끝나면 그 다음에 김추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이야. 근데 노래 가사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사인데 이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곡이 됐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국민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방 공약을 엄청나게 발표할 텐데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 정치다. 약속 정치. 이렇게 구도를 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실천하는 약속을 실천하는 세력과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세력의 구도로 갈 수 있다.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정치인이다. 이건 좀 약간 좀 서로 오버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인이 되겠죠. 결국. 자, 그동안 본인이 중앙 공약을 120개 했는데 사과했죠. 작년에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기 전에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죠. 절반은 수정하고 폐기하게 된 것을. 나머지 절반도 뭐 거의 사실 새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3개년 계획을 갖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개년 계획의 올해 1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한 해예요. 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새해 예산으로. 첫째 3개년 계획의 1차 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작년에 연설, 국회 와서 하는 시정연설에 새해 예산안 갖다 관련된 시정연설을 포함시켰어야죠. 거기는 하나도 안 포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두 번째, 규제개혁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법은 되게 연말에 통과되겠죠. 그럼 실제로 시행할 수는 2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근데 이제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경제 상황, 뭐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면야. 그렇다면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3개년 계획을. 지금 올해부터 포함해서 3년 내에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금 지지율에 취해갖고 오만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이 우리 말에 지지하고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